국제 정치학의 최고 권위자로 불리는 존 미어샤이머가 최근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최근 열린 한 강연회에서 세계 평화의 가장 큰 적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다라는 폭탄 발언을 날렸기 때문이었는데요. 거기에 이어 한국이 있는 한 아시아를 지배하겠다는 중국인들의 꿈은 결코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덧붙이면서 그 자리에 있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집단으로 항의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은 중국 비하 발언을 당장 취소하고 중국인들에게 사과하라라며 언성을 높였고, 중국인들의 거센 항의를 들은 존 비어샤이머 교수는 단 한마디로 그들이 일으킨 소란을 잠재웠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 국제 정치학자인 존 비어샤이머 교수,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뽑은 가장 보좌관으로 임명하고 싶은 인물 1위로 뽑힌 그는 한국의 급부상과 소련 붕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정확히 예측해내며 전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한중 관계에 대한 강연회를 열자 이를 수강하려는 학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든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존 미어샤이머는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강연회를 진행하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분명한 어조로 세계 평화의 가장 큰 적은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그는 러시아는 이미 세계의 패권을 두고 경쟁할 힘을 잃은 이빨 빠진 호랑이다. 반면 중국은 호시탐탐 세계대전을 일으킬 기회를 엿보고 있는 아주 위험한 국가다라며 중국의 야욕을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을 비판하던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그러나 중국의 야심이 실현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중국의 옆나라 한국이 중국을 억제하는 세계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를 들은 중국인 유학생들은 중국 비하 발언을 한 것을 당장 취소해라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따위는 중국의 어떤 위협도 되지 못한다라며 한국을 비난하는 중국 유학생들도 있었는데요. 이를 들은 존 미어샤이머 교수의 대답은 강연장의 모임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어조로 내 강의를 듣기 싫으면 지금 당장 강연장에서 나가라. 나는 교수로서 객관적인 사실만을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몇몇 중국인들이 내 말을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진실을 숨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결국 세계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이다라며 중국인 유학생들의 편협한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한국은 강대한 중국 옆에 자리 잡고 있다는 불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단 한 번도 중국에 정복당하지 않았던 대단한 나라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인 중국이 바로 코앞에 있는 한국을 굴복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중국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지구촌 사람들 모두가 한국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라며 한국이야말로 세계 평화의 가장 큰 기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수의 말을 들은 한 중국인 학생이 이 말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중국 유학생은 한국이 강력한 나라라는 것은 물론 인정한다. 하지만 넓은 중국 대륙과 비교한다면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한 귀퉁이에 위치한 작은 국가일 뿐이다. 그런 한국이 중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 아닌가라며 딴지를 걸었는데요. 그의 말을 들은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단호히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는 한국은 이미 문화적으로 중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군사 강국이기도 하다. 학생은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2개월 안에 핵무장을 끝마칠 수 있는 잠재적인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과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조차 만들어낸 핵무기를 한국이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동부연안에 밀집되어 있는 중국의 대도시들은 순식간에 지도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한국이 중국을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저승길의 길동무로 데려가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다라며 중국인 학생의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그는 이어서 이렇게 강력한 한국이 중국의 코앞에 우뚝 서 있기 때문에 중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미국조차도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한국의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중국 유학생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모르고 강의실에서 집단으로 항의하는 중국인 학생들에게 일침을 날린 교수는 존 미어샤이머 교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명문대 집단인 아이비리그 중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에 랭크되는 예일대학교의 한 강의실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향해 백발의 미국 석학이 분노의 고함을 쳤다고 하는데요. 이 미국 석학은 바로 스티븐 로치 예일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의 아시아 회장을 역임했으며 미 연준에서도 근무해 세계 경제와 중국 및 아시아 전문가로 알려진 석학인데요. 해당 사건은 로치 교수가 예일대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미국의 자세라는 내용의 강연을 개최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 닥쳐오는 위기에 대해 논하자 수많은 국적의 예일대 학생들 역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연 내용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과거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냉전 관계에 진입했다며 주장했던 로치 교수는 이러한 관계가 경제 위기에도 지속 중이라 설명하면서 특히 양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선 협력이 불가피함에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는 현상의 주범은 명백히 중국이라 지적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매우 불편한 심정이라면서 중국은 기업인들이 구축해놓은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동안 중국의 기업인들이 구축해놓은 사업 모델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중국 정부가 통제하고 손질을 가하면서 미국에 대한 적대심을 드러냈다는 의미였습니다. 다만 로치 교수는 여전히 아시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기에 미국이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따라서 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은 한국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전략이 모두 그러한 맥락 하에 존재한다라고 설명했죠. 이외에도 로치 교수는 산업 분야를 넘어서 중국 경제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기업 환경과 경제 시스템은 공산당의 통제하에 놓인 위험한 영역이다. 이와 달리 한국은 분명히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를 준수하는 선진국가이며 중국과는 그 신뢰성이 차원이 다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로치 교수가 중국 시장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자 강연에 참석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소국인 한국을 중국에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미중이 대립 관계에 놓여있다 한들 초강대국답게 격이 맞은 국가끼리 손을 잡는 것이 맞다. 이미 한국이 자랑하는 산업들은 전부 중국에 따라잡히고 있다. 위대한 중화민국에게 삼켜질 한국과 왜 교류를 한다고 하는 것인가? 등등 초일류 대학의 학생들에게서 나온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편협적이고 오만한 발언들이었죠. 중국인 유학생들의 궤변을 들은 스티븐 로치 교수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런 것들도 예일 대학교 학생이 맞냐는 경악이 눈빛에 담겨 있었는데요. 학생들의 태도를 스스로 돌아보라. 왜 중국이 그렇게 선진국과 강대국을 자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외톨이 취급이겠는가? 진짜 후진국은 누가 뭐래도 중국이다. 국제적인 합의도 무시한 채 공산당이 멋대로 주무르는 중국 시장에 어떤 국가가 투자를 하나? 정치학도라면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하는데 중국인 유학생들은 대부분 국수주의에 빠진 듯하다라면서 냉철한 비판을 가했죠. 강연장에서 진짜 후진국인 중국의 면모를 재확인한 학생들은 탄식을 삼킬 수밖에 없었죠. 현대 중국을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지도자 덩샤오핑? 그렇게 중국을 부흥시킨 그조차 향후 100년간 미국에게 덤비지 말라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수뇌부는 주변국을 무시하며 명백한 패권주의적 행보를 보이다 넘어지는 중인데요. 그들을 보고 배운 중국 유학생들조차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현재 제 분수를 모르는 중국은 이번 강연에서처럼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 싶습니다.